뛴다 여기. 노동 잡지 않 사서가 되신 이유라든가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뭐 있겠어 돈 벌려고 그런. 가벼운 책도 더. 아니 가져가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평택이 왜 바보지? 지금 쉬는 시간 아닌데? 함께해서 더럽고 다신 보지 맙시다. 죽었어 소장난 같아. 야! 잠깐 좀 내려갈래. 나 사는 게 가끔 힘들어. 이거 부실공사 아니야? 부실공사? 요래요래요. 평택이 이거 한번 보실래요? 강강설레 이게 뭐예요? 일단 내려. 이거 좀 잘라줘 봐야지. 내가 어릴 때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래. 꿀놈 소장님? 근데 왜 편지를 보냈어? 빨리 일단 읽어보세요. 걔가 지는 거. 아이 평택이 오늘 일할 곳은 놀이터역 건물이야. 선배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얼른 가봐요. 나 연습생 마음에 안 들어. 평택이 저 건물이 뭐 하는 곳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아서 자막 깔아줘요. 이거 여기 도서관이었어요? 요즘 도서관 때깔을 괜찮게 짓네. 평택이 뭔지 아시- 안녕. 깜짝이야 진짜.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일을 같이 도와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어떤 선배님이신가요? 맞아요. 아, 비전 도서관 사서 김소희입니다. 오늘은 함께 도서관 사서로서 네. 운영과 관련된 체험을 같이 함께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평택이? 안 됐으면 가도 돼요? 도서관에 제일 먼저 출근하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잠시 일로 와보세요. 어머, 자, 여기 와서 도서관 도서 반납함에 문을 이렇게 열고 아침에 출근하면 도서 반납함에 있는 책을 꺼내야 돼요. 아니죠. 아침에 나왔으면 딱 출근하기 전에 근처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세려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여유를 음미하면서 와야죠. 무슨 소리예요? 걔가 지는구나. 9시부터 사람들이 이용하러 오실 아니 거예요. 그거는 아래 것들 없어요? 없습니다. 평택이가 직접 오늘 해야 돼요. 뛴다 여기. 노동 착지 아니? 여기 정확히 뭐 하는 데예요? 여기는 종합자료실이고요. 오늘은 책을 구입하는 업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원하는 책은 다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서 선정에는 기준이 있는데 오. 첫 번째는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두 번째는 이용자분들의 신청도서, 세 번째는 각종 기관의 추천도서들이 있어요. 글자들이랑 약간 좀 어색하거든요 아직. 만화책 같은 거 없어요? 만화책? 만화책이 이쪽에 있어요. 제목이 확 들어오네요. 먹는 존재. 나 공복이란 말이야. 저랑 만화책 읽으면서 어떻게 간결한 토론 정도 콜? 그렇죠. 다음으로는 도서관 도서 정리하는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엄마 진짜 당 떨어진다 아침부터. 그러면 지금부터 마크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마크 작업이 뭐예요? 도서의 정보를 이렇게 컴퓨터에 데이터로 입력을 하는 건데요. 지금 056 공부는 도서의 청소기로 N 100은 나 전두엽 지진 나.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요. 사서가 되신 이유라든가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뭐 있겠어 돈 벌려고 그런. 새로 정리한 책을 서가에 한번 꽂아볼게요. 먼저 꽂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여기 뭐 빈대다가 이렇게 툭툭 넣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잠시만요. 잠깐 사소한다. 네. 아니 크기와 무게가 남다른데요 좀? 가벼운 책도 더. 아니 가져가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평택이 왜 바보지? 지금 쉬는 시간 아닌데? 사세 명상하고 있었어요 약간.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아유 기분다 얘가 살아 돌아온 게 심수련일까 나의 교일까 걔가 지는구나. 저희 사장님이랑 누가 더 빨리 정리하나 대결해서 이긴 사람은 쉴까요? 괜찮은데요? 나는 콜. 저도 콜. 잠깐 저쪽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갔다 올게요. 네.
이 책들은 뭐예요?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네. 이거 제대로 정리 안 한 책 정리하세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저희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이 이제 평택이 남은 거 일하고 사장님은 쉬실게요. 아유 힘들다. 거의 다 끝났으니까 보람은 있는데 에그머니나 저런 손이 미끄러져 버렸네. 함께해서 더럽고 다신 보지 맙시다. 죽었어 소장 양반들. 손이 다 끝난 거죠. 아 나 집에 가도 되죠. 빨리 가요. 이제 시작인데요. 아 얘는 뭐 맨날 시작이라. 나 진짜 제작진 섭외한 사람이지. 너 말해봐. 너 어디서 왔어? 선생님 일어나요. 할아버지. 저는 비전도서관에 사서 박혜연이라고 합니다. 사손님이세요? 네, 아까 그 약간 머리 짧으신 사손님. 내가 그 섭외한 거랬지. 제가 두 분 아래 것이고 오후는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해요. 이래요? 안녕하세요. 우시는 거 아니야? 내가 욕을 했어? 아니면 뭐 때리기를 했어? 웃기는 양반이야? 와, 되게 좋다. 아니 도서관에 무슨 갤러리가 있어요? 저희 도서관은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도서관을 모토로 갖고 있어요. 2021년에는 비전갤러리에서 절기전시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 뭐 써줬니 너? 이거? 아니요, 여기는 어린이 자료실이에요. 사장님 혹시 그거 보셨어요? 어떤가요? 평택이가 읽어주는 현대동화. 못 봤어요. 그거 왜 웃으면서 말해요? 자랑이야? 오! 이게 뭐예요? 우와! 사는 게 힘들어. 좀 여기서 칠링 좀 할란다. 뭔 느낌인지. 평택이 우리 일해야 되는데 이제 맨날 나올래요? 일만 하래. 아주 저 혼나요. 또 울어? 아니요. 나 미치겠네. 갈게. 훈이야 뭐야? 맨날 울어. 진짜. 뭐 하면 돼요? 재밌는 게임 한번 해볼까요? 게임을 하면 PC방을 가야지. 뭐 도서관에 와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실내나 일하실래요? 어디 한번 무슨 게임인지 드러나 볼까요? 혼나.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책이라 알아요. 말을 알아. 아니요. 수박수영장. 오케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사선이 경험담 말고 책 제목을 맞추라고요. 사선님 때문에 하도 맞아가지고 뇌손상 온 것 같아요. 나 치료 청구 돼요? 저도 여기 아래 것이라. 됐고 여기는 시청각실이에요.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대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각종 다양한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도 시청각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외워가니? 네 것이 시켰어? 이거 네. 하라고? 네. 그거 다 힘들다 진짜. 오, 되게 넓다. 약간 나를 위한 스테이지야. 이게 뭐야? 도서관에서 영화 틀고 막 영상 보고 그러면 시끄러울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방음 시설을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못 들어요? 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By my life, 찾아 언덕에. 꿀 헛개수 없어 헛개수.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선택이 우리 이제 회의를 해볼 건데요. 정기적으로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어요. 4월 거는 아직 못 정했거든요. 혹시 아이디어 좋은 거 있을까요? 오리고기 더 좋은 아이디어 있을까요? 민트 초코칩이.
저도 민트판데. 이제 마지막 시설인데요. 여기는 영상 제작실이에요. 요즘 유튜버를 꿈꾸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비도 대여해드리고 프리미어 프로 이런 대관료는 얼마예요? 공짜입니다. 공짜로요? 네. 우와! 뭐야 이게 다? 제작진 것보다 장비가 더 좋은데? 크로마키 처리해가지고 나 여기 우주에 있는 것처럼 해줘요. 이게 약간 나 속보입니다. 오늘 평택 비전 도서관에 직접 취재를 나갔다가 그만 감금과 구금을 당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계신 사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비전도서관 사서 박혜연입니다. 오늘 평택이와 같이 업무를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었고 유익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되니? 업무 평가표 그것 좀 줘봐요 어디. 헬로. 땡큐합니다. 3점에 2.8점? 합치면 5.8이네. 적극적인 모습 너무 좋았는데 자꾸 놀리는 건 인성이 좀. 다음에 또 봬요. 제가 어리고 여리고 어리숙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린 것이 말이야. 평택이 빠른 선발이라고. 조용히 해. 나 방송 나이는 99년생이야.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저는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V 양반 자다가 더우면 내가 불 지른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2021년 책있는 평택 북콘서트 사회를 맡은 배달이 운영팀장 이수경입니다. 오늘 리모델링으로 새단장한 비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북콘서트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실시간 방송입니다.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의 책은 시민 여러분들의 추천해 주신 122권의 도서 가운데 도서 선정단이 올해의 책 3권과 함께 읽는 책 10권을 가려 뽑았습니다. 2021년 책 읽는 평택 올해의 책은 우리 김보통 작가님의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 이은용 작가의 내 이름 바게트, 이명한 작가님의 미장이 3권입니다. 오늘 세 분 작가님 모시고 책 이야기 나누고 퓨전 국악 앙상블스의 해금 연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은용, 이명한 작가님 먼저 뵙고요. 그리고 김보통 작가님과 만납니다. 라이브 방송 끝까지 함께 달리시고 댓글 인정해 주신 모든 분께 여기 보이시죠? 네, 다리 점착 메모지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질문, 퀴즈, 댓글 남기신 분들 60명, 아이고 숫자가 안 되네요. 60명 추첨해서 올해의 책 한 권씩 랜덤 발송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받으시려면 댓글로 참석했다는 인증 꼭 남기셔야 되거든요.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죠? 네, 선물 받기 위해서라면 꼭 참석했다, 나 여기 왔어 이렇게 그럼 적어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책 읽는 평택 김보통, 이은용, 이명한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콘서트의 문을 열어주실 우리 정장선 평택시장님의 인사 말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도서관 관련해서 인사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찾아뵙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려서 너무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비전 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완전히 새로운 도서관이 됐고 그것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감탄을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혼자 가지 마시고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평택시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평택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보통 작가님의 어른이 된다는 그 서글픈 일 책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책 제목을 보고 서글퍼지는 느낌을 듭니다만은 그 김보통 작가님의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 그리고 이은용 작가님의 내일은 바게트, 그리고 이명한 작가님의 미장이,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북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서관에서는 이 학교와 협력 사업, 그리고 뭐 독서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그리고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아름다운 준비, 이 모든 것을 평택시 도서관과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올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평택시의 행복이 같이 크게 뭉게구름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2021년 책 읽는 평택 북콘서트 우리 이은영, 이명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라도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은 바게트를 쓴 이은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장이 책 작가 이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명한 작가님은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네, 우리 이은용 작가님과 먼저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접속하신 분들 댓글로 작가님께 질문이나 짧은 감상 남기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소년 소설 내일은 바게트 이은용 작가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책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내일은 바게트는 소녀가장 미나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문도 열고 자신의 꿈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크게 검정고시 그리고 바게트, 꿈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그러니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정고시는 사실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습작하기도 굉장히 훨씬 오래전인데 그러니까 검정고시 학원에서 강사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연히 이제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당연한 수준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랬고 한 번도 이제 검정고시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았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하면서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길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고요. 그때는 이제 글 쓸 때가 아니라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소설 쓰고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제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오는 미나의 대사에도 나오는데 모든 청소년이 다 학교에 다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친구 지수, 연예인 지망생인 지수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두가 이제 또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너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다르다는 거는 말 그대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다름에 대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같이 길은 다르지만 좀 더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미나한테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미나에게 그 검정고시는 이제 그러니까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이제 응시를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면서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게트 이제 빵 같은 경우에는 미나가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해요. 빵 덕후라서 자연스럽게 또 빵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한때는 막 집에서 막 홈베이킹에 막 빠져있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빵을 좋아하기도, 그래서 이제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표지만 봐도 빵 이야기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다는 반응. 그렇게 그토록 빵을 좋아하더니 드디어 빵 이야기를 썼구나.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빵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지 않나. 가공 이스트, 첨가물을 써서 쉽고 빠르고 또 맛있는 빵을 만들고 또 사람들이 맛볼 수 있지만 책에 나오는 구자역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을 선택을 하거든요. 바게트 하나를 만드는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빵은 이제 부풀리는 데 쓰는 이스트도 가공 이스트가 아니라 이제 직접 과일에서 얻어서 발효를 해서 천연 이스트를 만드는데 그 이스트 만드는 과정만 해도 한 3, 4일씩 걸리거든요. 이스트를 만들고 막 밀가루랑 섞어가면서 너무 많이 부풀어 오르면 또 막 가스를 빼주고 이런 리프레싱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침내 이제 최적의 반죽을 얻기까지가 한 일주일 이상 걸리니까 미나도 처음에는 막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이렇게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과 좀 이렇게 비슷하게 비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람도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늘 좋은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끔 뭐 좌절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빵이 만들어지는 약간 비약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구자역 아저씨의 빵이 느리고 천천히 만들어지듯이 우리 결핍이 많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미나도 그렇게 천천히 저온 숙성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나는 사실 그 환경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나는 막 꿈꿀 수도 없어, 꿈꾸기도 힘들어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아이였거든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연년생 동생이 있어요. 경환이 남동생이 있는데 얘는 또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미나는 이제 자퇴를 하고 나왔지만 경환이는 막 학원도 안 다니고 하는데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나는 막 대학도 갈 거야 막 이런 자기 꿈을 얘기할 때 눈을 반짝반짝하는 아이예요. 근데 미나 입장에서는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좀 걱정되기도 하고 우리 형편에 저렇게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미나도 찾아가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제빵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얼핏 보면 그런 과정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미나 안에 다 내재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하고 싶어. 내가 하지 못한,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자퇴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공부를 마저 하고 싶고 또 뭔가 내가 꿈꿀 수 있고 꿈꾸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만났을 때 그렇게 이제 표현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 관심이 없었다면 구자역 아저씨가 뭐 제빵실에서 뭘 하든지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아저씨는 왜 저렇게 어렵게 빵을 만들지? 왜 저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 계속 이제 지켜보고 그러는 과정도 사실은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시면 미나뿐만이 아니라 뭐 친구 지수도 그렇고 미나를 이제 계속 꾸준히 쫓아다니는 남자친구 양수,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이기도 한데 양수도 그렇고 뭐 구자역 아저씨도 물론 그렇고 모든 인물들이 나이도 다르고 뭐 다 성격도 다르지만 각자의 이제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찾아가면서 그런 열정과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독자분들께서도 그런 인물들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은용 작가님께서 내 이름 바게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가님이 쓰신 책 말미에 작가의 말에서 어둡고 긴 밤길을 걸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달빛이라는 그런 예쁜 말이 나와요. 근데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우리 구자역 아저씨랑 애순 언니가 나오는데 성격도 다르고 사실 한 사람은 너무 외향적이고 한 사람은 되게 내성적인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누군가를 되게 은은하게 이렇게 비추는 달빛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제 이 두 캐릭터에 대해서는 혹시 현실의 인물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이게 실제 모델이 있었던 건 아니라 상상이었는데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저도 뭐 이제 빵을 취미로 만들기도 하고 쓰면서 공부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분이라도 진짜 제빵 하시는 분이 책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정말 이제 바게트 하나에도 철학을 담는 것 같은 그런 분을 막 찾아서 인터뷰를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딱 만나러 뵈러 갔는데 너무 놀랐던 게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구자역 아저씨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뭐 모델이 있은 다음에 쓴 게 아니라 제가 쓰고 난 다음에 그분을 마주한.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인터뷰하는 동안에 그분께서 셰프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구자역 아저씨가 직접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글 쓰면서 이런 경험하는 거는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그 인터뷰하는 순간에는 막 머릿속에서 팝콘 터지듯이 이 이야기 꼭 써야 되겠다. 뭐 이거는 꼭 에피소드 넣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 인터뷰 때 나온 이야기를 구자역 아저씨를 통해서 많이 또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을 만들어도 어려운 빵이 바게트다. 왜냐하면 바게트가 굉장히 환경에 민감한 빵이라서 조금만 이제 그 환경이나 뭐 만드는 사람이 조금만 변해도 빵이 미세하게라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반죽에 내 체온을 더하는 일이다, 뭐 기다림이 필요하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모델이 어쨌든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어쨌든 상상의 인물이었지만 찾아보니 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이거는 정말 미나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 미나가 혼자 늘 오시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가족들은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하지만 묻지 않았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나는 되게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많이 겪었던 아이인데 그러면은 마음이 되게 삐뚤어질 것도 같지만 또 혼자 오시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 할아버지는 저럴 거야 이럴 거야 라고 재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미나가 크면 어떤 미나가 될까? 어른 미나는 어떤 미나였으면 하시는지 좀 들려주세요. 제가 그 어린이나 청소년 독자들을 만날 때 많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나온 그 우리가 만난 시간이라는 책에서도 대사를 심지어 집어 넣었어요. 써가지고 몸과 마음이 몸도 건강해야 하고 마음도 건강한 그런 어른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서든 자기 몫을 해내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건강한 어른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 또 한 몇 가지 덧붙이자면 좀 존중할 줄 아는 타인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준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뭔가 이 사회의 갈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금 짧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은용 작가님이셨고요. 이은용 작가님한테 지금 궁금하신 점이나 감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아까 나왔던 애들이죠. 네, 깜찍이 다리가 들어간 점장 메모지 선물로 갑니다. 네, 계속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우리 이명한 작가님 뵙고 우리 두 분 같이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로 다시 한번 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용용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기다려주시는 우리 이명한 작가님과 만날 시간입니다. 우리 이용용 작가님은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의 육성으로 우리 그림책 미장이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제가 미장이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다른 영상 앞에서 미장이 소개하는 거는 처음인데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장이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올해의 책에, 이렇게 평택 올해의 책에 선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대에 조금 위로가 되고 어떤 삶의 위안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선정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혼자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미장이는 미장이 아빠를 둔 아들의 그 시선을 이렇게 그려낸 책이에요. 사람들은 그 아빠를 미장이라고 부르지만 아들은 미장이 아빠를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미장이를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책이고, 때로는 아빠가 그 일을 하러 나가시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오시기도 하시고,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그 밤 늦게 돌아오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부재에 대해서 아빠의 흔적,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보면서 아빠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아빠를 생각하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미장이 책을 만들면서는 사실은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옛날에는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시골에서 다닐 때 그 호구조사라는 걸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미장이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빠가 와갖고 이제 약간 좀 화가 나셨어요. 왜 그 엄마한테, 우리 아들한테 왜 미장이라고 이렇게 썼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그 아빠의 직업을 미장이라고 안 하고 그 건축업자라고 이렇게 계속 썼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그렇게 건축업자라고 쓰고 이제 저도, 하지만 아빠의 그 작업물들이랑 아빠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들을 봤을 때 그 작업하시는 그 도구들이 있어요. 그 흑손이라고도 하고 그 타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타일이랑 흑손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좀 하는 거가 좀 저의 취미이자 놀이였는데, 아빠의 그 도구들이 이렇게 팔레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예술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장이 작업을 하려고 기획을 하고 좀 아버지랑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던 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미장이랑 타일 시공업자는 다른 거야.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미장이는 벽에 회칠을 하고, 그러니까 시멘트를 바르고 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미장이는 이 건축업 쪽에서는 예술가라고 불러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동일했지만 또 아빠를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그 이미지와 굉장히 좀 다른 이미지를 좀 알게 됐고, 그 미장이에 대해서 아버지도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도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건축이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자녀들이랑 이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대부분 이렇게 건축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미장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그 일을 배우셔서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편지를 좀 쓰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우리 윗세대 또 그 윗세대 분들에 대해서 헌사를 좀 하고 싶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미장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미장이를 만들면서 어떻게 이거를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삶과 일상이 예술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던 차에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내랑 이렇게 유럽 여행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제 그림책 작가를 해야겠다. 아내가 이렇게 힘을 실어줘서 일을 관두고 이렇게 잠깐 여행을 갔는데 그때 그 오르세 미술관에 잠깐 갔었어요. 그때 봤던 그 오르세 미술관 프랑스에 있는 그 인상주의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미술관인데 거기서 보면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당시에는 인상주의 작가들이 활동하기 전에는 좀 그림의 소재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대상이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종교화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적인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호감이 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을 그려야 인정을 받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인상주의 작가들은 고흐라든지 드가라든지 모네와 같은 그 인상주의 작가들은 그냥 일상을 표현하고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움들을 찾아서 표현해내는 것에 그 예술의 가치를 좀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보고 좀 차용하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이제 드가인데 그 드가의 작품 중에 이렇게 목욕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발레리나, 그래서 무희라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을 차용을 해서 이제 미장이에도 좀 구도라든지 그 빛과 그 표정이나 그런 상황들을 좀 오마주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 녹여놨어요. 그래서 그 녹임으로써 일상과 그 예술의 경계를 조금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의 한 조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미장이가 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림책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 면지와 뒷 면지를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앞에는 타일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타일만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면 아버지의 타일 위에 아들이 그린 이제 물고기 낙서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요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까?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이랬을 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맞춰볼게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아버지가 만든 작업한 타일 위에 아들이 그린 낙서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졌어요. 한 장면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일과 내가 지금 아버지가 했던 그 일, 본인은 예술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술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일이 아들인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작가님은 진짜 예술가가 되신 거잖아요. 예술가인 내가 봤을 때 아버지의 일과 내 일이 다르지 않음을 이 앞뒤 면지로 표현하신 게 아닐까라고 제가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네, 저 맞췄습니다. 제가 접착 면지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면지를 고민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작업을 한 위에다가 이제 아이가 그 위에 그 물고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가끔 거기 아빠가 보통 이제 일을 오랫도록 한 2달 넘게 일을 하고 오시면은 예, 조기를 사오세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모여서 조기 만찬을 하는 거죠. 잘 요리를 해서 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아빠를 생각해서 좋아할 수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런 조기 물고기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좀 조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우리 작가님한테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그 벽이나 바닥에 있는 이제 타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구도가 위에서 아래를 보는 그런 그림 구도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귀가하는 아빠를 마중 나가는 그러니까 가족의 모습이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마을을 다 조망하듯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제 느낌에는 그냥 그 시절에는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이제 말하는 듯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장이를 그리실 때 이런 구도를 그러니까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걸 부감이라고 해서 부감이라고 해요. 예, 위에서 바라보는 각도를 표현을 많이 했는데, 물론 그 마음도 있어요. 그림책에는 여러 가지 배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배경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일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타일을 보다 보니까 타일 모양과 그 지붕 모양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일 한 장 한 장 놓을 때 결국 그 타일 하나가 또 하나의 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 하나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 위에서 바라보는 그 각도에서 그게 좀 타일의 모양과 좀 유사해 보였어요. 그래서 타일에 그 눈이 있어요. 타일을 놓으면 그 눈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도로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형태적인 유사성을 좀 활용해서 그 의미와 내용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은용, 이명한 작가님 만나봤고요. 지금은 댓글을 조금 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북콘서트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작가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또는 감상 이런 부분들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거꾸로였으면 좋았을 것을. 네. 이은용 작가님이 이쪽, 이명한 작가님이 이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건 반대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쌤들, 이 중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은용 작가님이 먼저, 예.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한번 읽어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답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둔포면 불주먹님께서 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글 쓰다 안 써지거나 막히실 때 어떤 걸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제 써놓고 나서 다 완성은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근데 그때 이제 조금 해소가 됐던 게 현장에 계신 분하고 인터뷰했을 때, 네, 그때 정말 많이 해소가 됐어요. 혼자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상상도 열심히 하고 또 그릴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공부해서 막 검색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해서 그렸는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게 괜찮을까 뭐 했는데 직접 현장에 계신, 물론 책에 따라 다르고 이야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내일은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현장에 계신 분 이야기 들었을 때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때 또 마침 또
그 직접 제빵하시는 셰프님도 인터뷰를 했지만 제빵 하고 싶어하는 그 준비하고 있는 학생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조사가 필요해서 그랬는데, 평소에는 안 써지거나 할 때에는 그냥 써요. 안 써지거나 해도 일단은 써요. 다음 날 다 지우더라도, 이야기를 새로 꾸리더라도, 왜냐면 안 써진다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정말 잘 써질 땐 별로 없으니까 매일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써질 때도 뭐라도 그냥 생각나는 거 뭐라도 막 쓰고, 네, 다음 날 다시 생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러다가 또 우연히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쓴답니다. 네, 강포비님께서 작가님이 따뜻해서 책이 그렇게 따뜻하게 끝난 건가 봐요? 끝난 건가 봐요. 네네네. 네. 읽으면서도 끝난 건가 봐요? 네. 제가 예상했던 그 말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깜짝 놀랐지만, 네. 그리고, 실존이 아니라 상상이라니 더 대단합니다. 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우리 이명환 작가님도 한번 보시고, 이게 정말 실시간으로 들어온, 우리 시민분들의, 그러니까 댓글이나 저기거든요. 그 질문이거든요. 어떤 거를, 네. 질문 하나. 네.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읽으려고 했습니다. 네, 든포면 불주먹님께서 되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어머니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머니의 삶은 어떠셨는지. 사실 제가 이제 또 기획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에 대한 책을 좀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많이 힘드셨어요. 아버지가 미장 일을, 그러니까 타일 시공업 일을 하시지만 사실은 뭐 다른 분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오시지는 못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머님이 많이 삶을 좀 지탱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미장이 안에 있는 그 엄마의 그 모습이 또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힘드셨지만 사실 또 저에게는 네, 굉장히 사랑하는 어머니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저희가 퀴즈 하나 내고 갈게요. 쌤들 뭐 내고 싶은 퀴즈 있으세요? 자, 내일은 바게트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이런 퀴즈 낼까요? 혹시 올라오나요? 답이?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퀴즈 따위에는 답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시민들이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퀴즈가 너무 그러니까 또 어려워도 다들 그 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일은 바게트에 하나, 우리 미장이에 하나, 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바게트입니다. 이거 할까 보다. 뭐든 얘기에는 연애가 제일이죠. 미나를 좋아했던 남학생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퀴즈입니다. 퀴즈에 답을 하시면 댓글이 올라가고, 댓글이 올라가면 나중에 추첨이 될 가능성이 많고, 추첨이 될 가능성이 많으면 책을 얻을 수 있겠죠? 퀴즈에 답 좀 해주세요. 퀴즈 답 좀 해주세요. 네, 좀 올라오나요? 안 오면 말고. 안 오면 뭐 안 한다. 네. 그리고 우리 미장이에 대해서도 퀴즈 하나 갈까요? 미장이는 이거 물어봐야지. 아까 저희가 오기 전에 지금 북콘서트 하기 전에 야외 무대에서 선포식을 했는데 우리 작가님이 유명하지 않은
저를 올해의 책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책이 되게 좋은데 왜 스스로를 이제 유명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그 유명하지 않은 우리 미장이의 작가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네, 알아맞혀 보세요.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실 뭐 답 안 쓰고 이자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러면 제가 많이 슬플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접속해 주신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택 시민 여러분들이 아니시다 하더라도 우리 이은영 선생님과 명한 선생님의 그 팬이신 분들, 네, 지금 많이 어머 막 댓글이 막 뉴스로 달리는, 오, 댓글이 오고 있대요. 네, 여러분,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점창 메모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 선물 팍팍 갑니다. 네, 갑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 시간에 뭐 누가 답 달았는지 다 하고 이러면 저희가 또 우리 김보통 작가님을 또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앙상블수 이제 우리 해금 연주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 시민분들은 지금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요. 우리 두 분은 네, 잠깐 내려가셔서 우리 해금 연주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은영, 이명한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명한 이은영 작가님의 또 다른 책, 이거 가셔도 됩니다. 네. 네. 그 책은 지금 1층 배다리 도서관에 가시면 우리 이은영 작가님 그리고 이명한 작가님의 또 다른 책들, 두 분이 정말 책을 많이 내셨거든요. 책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의 책으로 이제 한 내일은 바게트 그리고 미장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명한 이은용 작가님의 또 다른 책들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퓨전 국악 앙상블수의 우리 선생님 성함이 김연주 선생님이시죠. 해금 산조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시전국악 앙상블수 우리 김연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댓글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와 계시는군요. 네, 네, 2021년 책인년 평택 올해의 책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 우리 김보통 작가님 모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업이 되네요. 텐션이. 네, 조주안추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신 분들 네, 댓글로 짧은 감상 질문 남겨주세요. 우리 김보통 작가님의 직접 말씀해 주시는 우리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필가 김보통이라고 합니다. 앞서 네, 지금 사실 저는 책을 소개할 내용이 그렇게 앞서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워낙에 수필이고 이게 어떤 큰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곁다리 얘기를 말씀드리면,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 책은 그 신문에 연재됐던 수필을 모아놓은 건데 그 신문에서 저한테 요청했던 건 처음에 리뷰 글을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리뷰를 좀 해줘라 무언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뭔가를 뭐 사는 것도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데 리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글을 쓸 정도까지로 뭘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리뷰를 하는 건 하겠다 하는 대신에 이미 사라진 것들에 대한 리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해가지고 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를 한번 거쳤다가 떠나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리뷰를 했어요. 물론 처음에 신문사에서 되게 싫어했어요. 그게 뭔 소리냐고 되게 싫어했는데 어쨌든 그게 연재가 되면서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책으로 묶였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냐라고 한다면 뭐 사라진 것들에 대한 얘기라고 했지만 어떤 거요? 네네네. 네,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골목마다 이제 리어커로 끌고 다니면서 목마를 태워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없고 이제 마트에 가면 500원을 넣으면 대신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들이 대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그 예전에 목마를 끌고 다니던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게 별 사소한 얘기죠, 그죠?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책을 냈을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거였어요. 되게 기억에 남는 리뷰가 일기는 일기장애였어요. 왜 글 같지 않은 거를 이렇게 글로 쓰고 있고 그거에 이렇게 신문에 귀한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고 신문사 각성해라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책으로 나왔을 때도 제발 이런 거를 왜 책으로 내느냐.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제가 의도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저는 이제 뭐 소설가가 아니고 수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죄송해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생방송의 재미예요, 그죠? 저는 애당초 글을 쓸 때 가지는 목적이 뭐냐면 제일 큰 목적은 그거예요. 이 책을 읽은 독자가 읽으면서 느끼는 거죠. 이런 건 나도 쓸 수 있겠다라는 약간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큰 어떤 탤런트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도 글을 쓴단 말이야 라고 약간 얕잡아 보이는 글을 쓰는 게 제 목적이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사실 되게 뿌듯하거든요. 이런 걸 나도 쓸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작가가 늘어난다면 글을 쓰려는 시도가 늘어난다면 저는 그걸로 제 미션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읽어보시면 제가 볼 때 이 책이 평택시 올해의 책으로 뽑힌 이유 저는 앞서 작가님이 모르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은 글이 쉽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아마 다 읽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 거고 또 하나는 제목은 좀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왠지 조금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해서 그래서 뽑힌 게 아닐까라는 게 사실 지금 막 다 비웃으시는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시려는 분들한테도 추천해 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목은 최대한 있어 보이게 하는 게 좋고 하지만 내용은 별게 없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책도 되게 작고 얇아요. 그래서 다 읽는데 한 2시간이면 충분히 되는 책이라 작가로서 혹은 나도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욕구를 자극하기에는 너무 좋고 만만한 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 소개 더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아마 나도 책을 쓸 수 있겠는데라는 그런 게 생기실 거예요. 저는 실제로 여기 그 비전 도서관이 지금 새로 개관하기 전에 예전에 시립도서관일 때도 왔었는데 그죠? 맞아 2017년 9월 그 뒤로도 또 왔어요. 그 뒤로 저 계속 왔었는데 그 중에 한번 기억나는 게 수능날 왔었거든요. 수능날 와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강의를 했는데 그날 이제 강의를 3시간짜리를 하고 끝났는데 이제 질문해 주실 분 하세요 했더니 한 분이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손을 드셨어요. 제가 가서 예 당첨되셨습니다. 질문하세요라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수능 보고 왔대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분이 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삼수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3, 재수, 삼수까지 3년 동안 못 놀고 오늘 수능 친 날 집에 가방 던지고 김보통 강의하러 평택 시립도서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얼마나 궁금한 게 있었길래 이거를 얘기를 어떤 질문일까 하고 되게 저뿐이 아니고 거기 때문에 다 기대를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사람들의 눈이 다 그분한테 쏠렸다가 그 다음에 다 저한테 쏠리는 거 얼마나 멋있는 대답을 해줄까. 제가 딱 거기서 그랬어요. 그때 한 200~300명 있었는데 제가 딱 뭐라고 했냐면 우선 당신은 작가가 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막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의 눈빛이 저한테 막 다 막 너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얘기를 해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작가가 돼야지 그리고 어떤 작가가 되려는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마음을 먹고 달려가서 작가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앞서 다른 작가님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작가랑은 상관없는 길을 통해서 흘러가다가 어쩌다가 작가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을 읽은 분이 그분이 미장일 수도 있고 제빵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나도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극을 주는 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해요. 저는 진짜 진지하게 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요. 아니 그럼 그날 네. 그렇게 답변하고 마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이러고만 하고 그러면 만 너무 거예요? 독서해 가지고 그렇게 네.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고 이제 당신은 작가가 될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흑빛으로 딱 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작가가 되는 방법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고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누가 적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보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내가 작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작가가 돼 있더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건 제 얘기는 아니고 그 기타노 타케시라는 영화 감독이 한 얘기인데 자기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멋있는 일이지만 열심히 축구를 하다 보니 축구 선수가 되어 있다 쪽이 자기는 더 멋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 나왔던 작가님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전문 교육이나 그런 뭐 작가적인 어느 날 막 사명을 받아서 막 신의 계시를 받아 작가가 돼야겠다가 아니고 살다가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고 그런 이야기를 쌓을 수 있는 경험들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풀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게 앞에 모니터가 제 얼굴 나오거든요. 신경이 쓰여서 말을 못 하겠어요. 꺼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꾸 제 얼굴 보고 멋있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게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멋진 척 해야 되는데 멋이 없는 사람이 멋진 척 하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선생님 그럼 말씀 다 하신 건가요? 뭐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하실래요? 뭐 어떤? 아닙니다. 전 상관없거든요. 네. 아니요, 선생님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 되는 서글픈 일이 어떤 뭐 줄거리가 있는 책은 아니지만 네네. 사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은 좀 많았어요.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네. 네. 뭐 책 내용이 어떻든 이제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뭐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제 그냥 잊어버렸던 그러니까 감정들 그냥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감정들인데 책을 보니 거기에 이렇게 아라리 작가님께서 막 이렇게 써 주셨어요. 네. 그 감정들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읽으셨기 때문에 한 책으로 선정된 그 책 읽는 평택의 올해의 책이 되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우픈 대목들이 많거든요, 사실. 네네. 그리고 서글픔이라는 게 그 국어 사전에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서글픔이 뭘까? 이게 슬픔하고는 다른 건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서글픔이라는 게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이래요. 그냥 슬픔은 그냥 슬픈 감정인데 서글픈 거는 쓸쓸하고 외로운 거래요. 그래서 네 지금 저기 김보통 작가님이 물을 드시다가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네. 아유 이러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막 이렇게 질문이 막 꼬이고 있어요. 네. 네.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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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픈 대목들도 많은데 왜 이제 책을 다 읽고 나면 왜 서글픔이라는 단어를 썼을까가 조금 이해되는 측면은 있었어요. 이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이라는 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책 내용이고 그 제목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지은 있어 보이는 제목. 그래서 작가님은 서글플 때 글을 쓰시나요? 아니요. 글은 편집자가 독촉을 할 때 쓰죠. 이제 마감을 해야 된다. 왜 글이 안 오냐. 이제 막 사무실 문 두드리고 있고 막 이러면 머리 안 말린 채로 막 아침에 문 두드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알겠다고 빨리 쓰죠. 근데 확실히 글을 쓴다라는 거는 자기 치유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웃기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책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저의 결핍의 역사가 이제 쭉 기록이 돼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되게 그 어떻게 보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가난한 어린 시절이 여기는 약간 코미디 영화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성치 영화처럼 분명히 비극의 주인공인데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글을 씀으로써 저의 그러니까 불우했던 그 어린 시절을 그 소화를 해내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 제 개인 사정을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너는 삐뚤어지지 않았니?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접했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삐뚤어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왜 너는 이렇게 밝게 자랐느냐 이제 얘기를 밝고 엉뚱하게. 약간 그 현실 자각을 잘 못하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겪었던 환경을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로 그 마음속으로 소화를 해내면서 지나왔던 게 아닌가 싶고 어른이 돼서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한테 제 책을 보고 아 나도 글을 쓸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막 불러일으킨 다음에 본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글로 써보시라고 하거든요. 그것만으로 자기가 화해하지 못했던 것들과 그 화해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는 그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합리화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저렴한 심리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떠나서 재밌어요. 이제 시간 때우기 좋고 돈도 안 들고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여가예요. 서글플 때 쓰진 않아요. 네. 아, 또 그 질문 중에 어떻게 다독이시나요? 이랬는데 지금 답변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번째 질문도 실은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많이 답변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제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질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작가님이 어떤 이제 말씀을 해주실까 이렇게 궁금한 것도 있지만 질문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인상 깊었던, 감명 깊었던, 내가 기억하고 싶은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그것도 이제 너무 어려운 질문이셔서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그냥 질문이 아니라 그래요? 그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시잘데기 없는 얘기였어요. 아니에요. 네. 제가 멍청해서. 아닙니다. 그 선생님 에피소드 중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사서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책 한 권 읽지 않던 작은 외삼촌도 술술 읽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그 대목이 정말 가슴이 굉장히 찡했어요. 네. 그러니까 책 안 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이런 분들, 책을 읽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이제 정말 손을 내밀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못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 부분들이 작가님들이 책을 너무 어렵게 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작은 외삼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술술 읽을 수 있는 쉬운 책을 쓰고 싶다라고 이제 한 대목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직딩이시기도 했고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직장인이셨기도 했고 만화가였고 수필가였고 지금은 정말 각본가 시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작가님한테 이제 그러니까 쓰기라는 게 무엇인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쓰기라는 활동 뭐죠? 어쨌든 이 작가님한테 쓰기란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돈벌이 수단이죠. 돈벌이 수단이고 그 얘기도 아까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우연찮게 수필을 쓰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를 쓰는 제안이 왔을 때도 우연히 쓰게 됐고 그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제작이 돼서 이제 방송을 앞두고 있고 그 이후 드라마 그 이후 영화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스로 글을 쓴다라는 행위 자체를 너무 포장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제 뭐 창작 욕구가 있어서요, 아니면 뭐 신의 계시를 받아서 막 자아 실현을 위해서 글을 쓴다라고는 절대 얘기하고 싶지. 돈 안 주면 절대 안 쓸 거예요. 한 글자도 안 쓸 거예요. 이제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 저는 이제 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처음에는 이제 만화를 그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화도 결국은 그림으로 그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만드는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게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편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글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직업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나는 뭐 정말 훌륭한 뭐
톨스토이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고 글을 썼으면 아마 한 7년 전에 절필을 선언하고 다른 걸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냥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내일 먹기 위한 글을 쓸 거야. 제가 맨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도 되게 웃겨요. 제가 만화가로 데뷔를 했는데 만화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는데 그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만화인데 글을 막 주저주저 썼거든요. 그때 그걸 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 글을 잘 쓰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겠냐고 제안이 왔어요. 해서 그 제가 물어본 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했더니 사보에 그 목차 옆에 빈칸에 사진이랑 공백 그 백지 메우려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얼마 줍니까? 했더니 5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이면 탕수육 하나 사 먹고 치킨 두 마리 먹을 수 있어서 썼거든요. 솔직히 5만 원에 눈이 이렇게 돼서 그리고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누가 보고 그 좋은 생각에서 글을 한번 써보겠느냐 해서 제가 그때도 물어봤어요. 얼마 주실 거냐고 했더니 10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돈 그걸로 또 사 먹으려고. 근데 그게 이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믿겨지지 않지만 그렇게 5만 원에 매문을 해왔던 게 지금 이제 넷플릭스로다가 전 세계로 방영이 되는 드라마까지 이어진 게 어떻게 보면 거창한 목표가 없이 그냥 열심히 매 순간 주어질 때마다 열심히 썼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어떤 예술적인 사명이나 이제 뭐 창작 욕구가 없어도 저렇게 속물적으로 살아도 글을 쓰고 먹고 살 수 있는구나라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작가님 지금 답변 중에 나왔어요. 그 페북에서 단호함 김보통님이 그러니까 쓰신 글을 봤거든요. 네. 일 없는데 왜 직원 뽑냐는 말에 부슬비에 젖어들듯 김보통에 스며들도록 하겠다. 통며들도록 하겠어. 뭐 이런 막 그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너네 두고 봐. 내가 이대로는 끝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작가님의 만화 그 DP 개의 날이 그 만화책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기 없다는 그 만화책인데 그게 이제 무려 정혜인, 김성균, 그죠. 네, 구교환, 말이 안 되죠. 손석구 이런 분들 나오는 말이 안 지금 돼요. 네 작년 9월부터 지금 이제 해서 거의 다 촬영은 다 끝났고요. 네. 지금 이제 편집하고 있고. 그쵸. 저는 봤어요. 그렇구나. 어제 봤어요. 어제. 어제 보셨어요? 어제 편집본을 그래서 살짝 봤는데. 그 이제 그런 분들 출연하시는데 원작자로서 네. 이야기 말이 안 되죠. 그냥 이런 날이 오다니 아무 생각도 없이 했던 건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이렇게 고부가 가치의 일이구나라는 또 작가답지 않은 말을 하지만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일이구나 21세기에. 그렇잖아요. 제가 앉아서 뚝딱뚝딱 쓴 글이 결국은 190개국의 사람들이 보는 콘텐츠로다가 나아갈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걸로는 글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글 쓰는 것 자체는 뭐 자본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요즘에 막 비트코인 막 이런 거 투자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뭐 자본이 필요한데 이거는 자본이 필요 없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죠?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가라는 거를 조금은 더 좀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네. 김보통 작가님에게 정혜인이란? 정혜인이요? 고백할 뻔했어요. 제가 진짜로 캐스팅이 됐을 때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뭐 작가님 주연이 캐스팅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송강호 씨라도 됐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송강호 씨가 됐으면 진짜 놀라려고 그랬는데 정혜인이래.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들었는 줄 알고 누구야? 했더니 정혜인이라고 해서 일어나서 박수 쳤거든요. 오 하면서. 그리고 나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프라닥에서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그 치킨집에서 만났는데 와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진짜 고백할 뻔했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그날부터 되게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침팬지가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깨닫고 나서 우울증에 걸리고 제가 아까 모니터 꺼달라고 한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얼굴을 보는 게 진짜 좀 약간 부당하다. 이거는 진짜 부당하다. 근데 어쨌든 편집본을 보면서 부당하지만 너무 행복하다.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글을 열심히 써야겠다. 나는 글이나 열심히 써야겠다. 네, 우리 작가님의 그 DP 개요의 날은 넷 땡땡땡에서 곧 보실 수 있습니다. Coming soon. 네, 또 질문이 있네요. 네, 말씀하세요. 김보통 작가님에게 평택이란? 평택이요? 평택이란? 평택이 저를 불러준 단일 도시 중에 가장 최다로 불러준 도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목이 끝내줘요. 저는 정말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항상 제가 고양시 살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명예 고양 시민이라고 해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그거를 떼버렸어요. 백날 명예 고양 시민이라고 얘기해도 뭐 쥐뿔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양 식청 직원한테도 얘기했고 고양 컨진 직원한테도 얘기했고 나 올해 평택시 올해 책 됐다. 그래서 이제 명예 평택 시민 할 거다 얘기했더니 작가님 고양시 살잖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집은 묶여 있지만 마음은 나는 평택 시민이다. 이제 여차하면 이제 이게 뭐야 호갱노노 보다가 이제 옮길 거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봐서요. 아까 시장님 만났는데 시장님이 많이 와주세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많이 불러줘야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불러주면 그러면 한번 진지하게 한번 평택 시민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우리 세 분의 작가님들은 정말 학교에서 또 도서관에서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뵐 거거든요. 네, 아마 마음이 홀딱 넘어오실 거예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처럼 저희 시민분들이 보내주신 댓글과 같이 볼까요? 네, 댓글과 질문 답을 해주셔도 되고요. 좋아요. 일단 제가 듣기 좋은 말부터 할게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세요. 제가 사실 굉장히 비염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혀 짧은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예요. 근데 그래도 이걸 귀엽게 봐주시는 분은 있는데 멋있다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필명 소사벌 골목대장 아까 같은 분 아닌가요? 그죠? 작가님 필명을 김보통으로 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에는 왜 김보통으로 정했냐면 플랫폼에서 본명을 쓸 거냐 해서 본명은 좀 그렇다 해가지고 본명이 뭐 숨기고 싶다기보다는 좀 되게 별로 멋있는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기억이 쉽게 되려 김보통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김보통으로 할게요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막 상 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김보통이냐? 그러면 사실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게 막 마이크 쥐어주고서는 의미가 뭐냐라고 그러면 막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지어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지어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 7가지 레퍼토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솔직하게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졌습니다. 김보통 작가님의 사인책을 받고 싶어요. 이거는 축하드립니다. 보내드리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죠? 제가 사인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은 어린 시절 도서관에 가는 걸 좋아하셨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아까 도서관 얘기하셨을 때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문헌정보학과를 나왔어요. 이제 문헌정보학과가 도서관학과가 이름이 바뀐 게 문헌정보학과인데 저는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계층들이 있는 곳에 저는 위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린 시절에 도서관에 가는 걸 좋아했냐고 물으신다면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 잘못된 건데 도서관이 그러니까 좋은 동네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에 목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물론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인식이 좀 약간 팽배하거든요. 도서관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지어야 돼. 이게 왜 그렇게 그런 못 사는 동네에 있어야 돼? 이런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게 저는 되게 욱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이 정보 취약계층들이 있는 곳에 더 많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도 서초동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거기 서초동에 있어요? 서초동에 이미 많은 다른 거 많은데, 그러니까 도서관은 더 이런 정보가, 그러니까 도서관에 와서 지식을 뭐 배우고 다 좋아요, 좋은데 왜 도서관에 가야 되는지를 일단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게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도서관이 더 많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살짝 욱했는데 가본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저는 그 도서관이 정말 아직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이 정말 좋아서 유튜브 다 찾아보고 암환자부터 다 읽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읽어주세요. 그리고 유익하네요. 북콘서트 좋은 행사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뭐 제가 다 그냥 감상인가요?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헤어스타일 달라지셨네요. 네, 헤어스타일. 네, 13,000원 내고 그거 이거 뭐죠? 옆에 치는 거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죠? 투블럭. 투블럭 한번 시도해봤어요. 지금 깎은 지 한 보름 돼서 살짝 지저분해졌는데 다시 깎으려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나오면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작가님 얼굴 공개 안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김보통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지 않아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김보통이라고 믿는 사람이 김보통이라는 그게 없어요. 직원한테 가라고 해서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대라 됐나 봐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얼굴 알게 뭐야. 그리고 책 제목을 단어의 의미를 특별히 두지 않고 별 의미 없이 정하신 걸로 아는데 사실인가요? 예, 여기서 최초 공개하는데요.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은 심지어 제가 지은 제목도 아닙니다. 편집자가 졌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그 책에 나오는 그 본문 중에 나오는 한 문장을 편집자가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왜 어릴 땐 스카치 캔디를 좋아하다가 어른이 되건 왜 생강 캔디를 먹을까? 이제 그거 참 그런 달콤함을 잊는다는 건 서글픈 일인 것 같아라는 문장을 쓴 거를 편집자가 제목으로 붙인 이유가 뭐냐면 제목을 언제 주실 거예요 했는데 나중에요 하고 계속 미루다가 막 이제 공장에선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자기가 제목 붙여가지고 그냥 이걸로 할 거예요. 알았어요 하고 그냥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만이 아닐 거예요. 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죠? 제목 왜 그렇게 지셨어요? 그러면 막 그 의미 부여해서 막 설명하겠죠. 근데 사실은 편집자가 적고 이런 게 많을 거다. 저 다 읽는 것 같은데 터키에서의 환대는 작가님한테만 일어난 일인 거죠.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다고 해서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건데 제가 터키 시골에 갔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를 막 연예인 온 것처럼 기뻐해 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살도 빠지고 잘생겨가지고 괜찮았거든요. 진짜예요. 지금 믿습니다. 지금 늙고 막 머리도 빠지고 막 살찌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때 좀 괜찮았다고. 그랬답니다. 서글퍼지네요. 네. 하여튼 정말 제가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은데 최대한 써주신 분들은 다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그 MC가 그 사회자가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을 공통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보통 작가님한테 드리고 우리 이은용, 이명환 작가님 다시 잠깐 모셔서 공통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을 낼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공통 질문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바이러스의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삶을 꾸려야 할까요? 넷플릭스를 보면 됩니다. 넷플릭스 보면 되지 않을까? 넷플릭스 보고 나도 이런 얘기를 써봐야지 하고 글을 쓰는. 네.
여러분 넷 땡땡땡을 보시면 우리 김보통 작가님의 해안이셨습니다. 네, 우리 김보통 작가님 잠깐 내려가시고요. 네, 우리 이은용 이명환 작가님 잠깐 오시고 어떻게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는 삶을 어떻게 꾸려야 되지? 도대체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늘 우리 이은용 작가님과 먼저 했으니까 우리 이은용 작가님 저기 뭐 고민하시라고 우리 이명환 작가님 네 바이러스의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삶을 꾸려야 할까요? 선생님 답을 주세요. 무서운 질문은 바이러스의 시대니까 위장에도 봐주시고 책들 많이 봐주시고 할아버지와 소나무도 보고 네, 할아버지와 소나무도 봐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의 할아버지와 소나무라는 그 작품에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는 또 할아버님이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네, 진정 이걸로 끝? 그림도 많이 그려주시고 네, 글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도 많이 써주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몸을 잘 보호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은용 작가님. 네, 아니 저는 사실 일상이 자가격리인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지금 같은 때 뭐랄까 좀 적합한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밖에도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뭔가 좀 더 좀 적응이 쉽게 되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오히려 좀 몰랐던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또 혼자만의 뭐 좀 취미든 특기든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세 분 작가님들과의 만남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뭐 옆에 계셔도 괜찮고요. 마무리 인사를 할 거여서 근데 마스크는 갖고 오셔야 돼서 네, 잠깐 자리 비우셔도 괜찮고요. 세 분 작가님들과 이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1시간 반 정도였어요. 벌써 1시간 반이 후딱 지났는데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작가님들에게 정말 고문 같은 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했어요. 바이러스의 시대에 우리는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할까? 작가님들은 쓰고 읽고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사서인 저로서는 어떨 때는 외롭고 슬프면 도서관도 오시고 도서관에서 커피도 한 잔 드시고 또 책도 보시고 뭐 도서관에는 또 영화도 있으니까 영화도 보시고 그러면서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지키면서 그래도 우리가 또 무언가 접속해야 할 때는 오늘처럼 접속하면서 좋은 관계 그리고 좋은 어른 오늘 그 세 권의 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권의 책에는 좋은 관계 그리고 좋은 어른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쁜 어른도 또 나와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책을 읽고 무언가를 아까 김보통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무언가를 자꾸 보는 거는 위로를 얻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 힘든 시간 여러분들 헤쳐오고 있을 텐데요. 책으로 또 이야기로 그리고 스스로를 좀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또 그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조금 넓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좀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분 작가님과의 만남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들도 아쉬우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 너무너무 많으신데 한 30분 정도씩밖에 못 봐서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작가님과는 올 한 해 도서관과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 뵐 수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퀴즈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정리해서 4월 21일
그때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요. 우리 선물로 주는 점창 메모지, 네, 그리고 우리 세 분 작가님의 책들 랜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 분 작가님들 마스크 쓰시고요.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함께 인사를 좀 하고 싶어서요. 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실시간으로 마스크 쓰는 모습을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고 있군요. 네네. 네. 자, 우리 작가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쓰시고요. 우리 배꼽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안한 수요일 저녁 보내세요. 안녕.